안녕하세요. 2020년 7월 2일 목요일 1교시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공부할 문법과 표현은 동사를 사용하는 동사의 지경이다입니다. 동사의 지경이다는 을 있다고 해서 미래를 나타내는 건 아니에요. 의 지경이라고 해서 심하다 아니면 무엇이 강하다라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정도는 얼만큼을 이야기하죠. 먼저 받침이 있다 없다을 사용합니다. 가다는 갈 지경이다. 먹다는 먹을 지경이다. 죽다는 죽을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가 이야기합니다. 생일 축하해요 하니까 제가 제일 먼저 축하해줬지요. 아마 지훈이의 생일이에요. 하나가 빨리 이야기를 했어요. 생일 축하해요. 제가 제일 먼저 1번으로 축하해줬지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지훈이가 정말 고마워요. 제가 어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날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눈물이 나다예요? 그건 아니죠. 눈물이 날 만큼 그 정도로 고마워요, 기뻐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도 의 지경이다를 사용할 수 있어요. 또 이번에도 하나가 지훈이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가 머리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머리가 많이 아파요? 하니까 지훈이가 네, 너무 아파서 얼만큼 죽을 정도예요. 라고 이야기해요. 네, 너무 아파서 뭐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서 죽을 정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진짜 죽을 거예요? 그건 아니죠. 어느 정도로 아프다는 거예요? 자, 죽을 느낌이 있어요. 죽는다는 느낌이 있어요. 그만큼 어때요? 그만큼 내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만큼 내가 많이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위험합니다. 왜 위험해요? 운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운전 속도가 너무 빨라서 어때요? 위험할 정도예요. 운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위험해요. 위험할 것 같아요. 조심해야죠. 라는 의미. 위험할 정도예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 더. 누가 때려요? 때리다. 이거 이야기하죠. 때리다. 때려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잔다. 내가 잠을 자요. 어떻게 잠을 자요? 누가 나를 잠을 자는데 때려도 모를 정도예요. 그 정도로 잠을 잘 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때려도 모를 정도로 잠을 잡니다. 그러면 자, 을 지경이다는 선생님이 계속 을 정도를 이야기했어요. 아주 강하고 심해요. 그 정도를 말할 때 사용을 하고요. 이유에 아서, 어서와 자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을 지경이다 앞에는 아서, 어서를 자주 이야기해야. 그래서 이 사람은 요즘 숙제가 많아요. 숙제가 많아서 어때요? 정말 미칠 지경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요즘 숙제가 많아서 정말 미칠 지경이에요. 진짜 미쳐요? 정말 미치겠어요? 그건 아닙니다. 하지만 미칠 만큼, 미친다 그 정도로 나의 감정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왜 미칠 것 같아요? 미칠 정도예요? 미칠 지경이에요? 숙제가 많아서 앞에서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아까 이야기한 거 생일 축하해요. 제가 제일 먼저 축하해 줬지요. 정말 고마워요. 어때요?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눈물이 날 정도로 정말 고마워요. 눈물이 날 만큼 정말 고마워요. 이제 어떻게?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감동을 해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죠. 눈물이 날 지경이에요. 자, 다음. 머리가 많이 아파요? 하니까 지훈이가 네, 너무 아파서 어떻게 해요? 죽을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죠. 너무 아파서 죽을 정도로 아파요. 죽을 만큼 아파요. 너무 아파서 죽을 지경이에요. 그러니까 좋은 의미는 아니죠. 자, 운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운전 너무 빨리 합니다. 지금 어때요? 그래서
위험할 지경이에요. 위험할 정도인데요. 너무 빨라요. 위험할 지경이에요. 운전 속도가 너무 빨라요. 위험할 지경이에요. 조심해야죠. 자, 나는 잠을 잡니다. 어떻게 잠을 잡니까? 누가 때려도 모를 지경으로. 이번에는 맨 마지막에 지경이에요 하지 않고 문장의 중간에 모를 지경으로 잠을 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 때려도 모를 지경으로 난 어떻게 잠을 잡니다. 잠을 잔다. 잠을 아주 잘 자요. 누가 와도 몰라요. 누가 때려도 몰라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의 지경이라는 여러분, 보통 부정적인 경우에, 아까 미칠 지경이에요. 죽을 지경이에요. 위험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니까 보통 안 좋은 일을 강조해서 이야기할 때 의 지경이다를 사용하는데 아주 좋을 경우에도 쓰기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죽을 지경이에요. 미칠 지경이에요. 이 정도는 너무 좋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있어요. 개. 강아지와 개 동물이죠. 개를 정말 좋아해서 개만 보면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막 좋아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 개만 보면 좋아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를 정말 좋아해서 개만 보면 좋아서 미칠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습니까? 자, 그럼 의 지경이다. 확인해 볼게요.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 내가 기분이 어때? 안 좋아. 화가 날 지경이야. 내가 화가 날 정도로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컴퓨터 속도가 너무 느려서 화가 날 지경이다. 다음, 여름에는 밤이에요. 밤이 돼도 너무 더워서 어때요?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숨 쉬다는 이걸 이야기하는데 숨도 못 쉴 만큼 그 정도로 덥다. 우리 더울 때는 막 답답하고 힘들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름에는 밤이 돼도 너무 더워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더워요. 숨도 못 쉴 것 같아요. 못 쉴 지경이에요. 다음, 하루 종일 굶은 탓에 하루 종일 밥을 먹지 않았어요. 그것 때문에 뒤에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탓에 사용을 합니다. 하루 종일 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녁 식사 때 무엇을 했어요? 과식. 내가 먹는 것보다 많이 먹었어요. 과식을 했어요. 그랬더니 배가 터질 것 같아요. 배가 터지다 배 너무 많이 먹어서 빵! 이건 아니지만 그만큼 밥을 많이 먹었다 이야기하는 거죠. 저녁 식사 때 과식을 했더니 배가 터질 지경이네요. 하루 종일 굶은 탓에 저녁 식사 때 과식을 했더니 배가 터질 지경이네요. 다음 네 번째. 저는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질 지경이에요. 그 사람이 뭔가 처음 만났는데 너무 좋아요. 그래서 사랑에 빠질 정도로 그런 느낌이 왔어요. 그 사람을 처음 보자마자 사랑에 빠질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연습해 보겠습니다.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바빠서 어때요? 라고 얘기했죠. 뭐 미안해요 정도 이야기하고 아 그래요 미안해요. 제가 어때요? 요즘 바빠요. 너무 바빠요. 이야기할게요. 너무 바빠서 뭐 할까요? 쉬지도 못해요. 이야기합시다. 쉬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쉬지 못할 정도로 바빠요. 네.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쉬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다음, 월드컵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어떻게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너나 없이 우리 지난 시간에 했죠. 너도 나도 모두 너나 없이 빨간색 티셔츠를 사 입는다 아니고 사 입는다. 모두 빨간색 티셔츠를 사서 입습니다. 그래서 빨간색 티셔츠는 구하기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이야기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언제예요? 월드컵 때에는 어떻게
빨간색 티셔츠는 구하기 힘들 지경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아,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 때에는 우리가 빨간색 티셔츠는 구하기 힘들 지경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요즘 왜 모임에 안 나오세요? 무슨 일 있나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너무 바빠서 쉬지도 못할 지경이에요. 월드컵이 시작되면 사람들은 한국팀을 응원하기 위해서 너나 없이 빨간색 티셔츠를 사 입는다. 그러면 아, 그래요? 그래서 월드컵 때에는 빨간색 티셔츠는 구하기 힘들 지경이에요. 이야기하고 여기서 다 이야기했으니까 그럼 힘들 지경이다.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쓰기말로 말하면 되겠죠? 힘들 지경이다. 그래서 동사의 지경이다의 정도로 의 만큼 아주 심하거나 아주 좋을 때 사용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문법으로 넘어갈게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동사, 형용사, 은대, 는대에 반해 이야기합니다. 띄어쓰기 여기서 해야 돼요. 여기가 아니고. 자, 앞과 뒤의 사실이 서로 반대일 때 이야기합니다. 동사, 형용사, 명사 모두 다 가능합니다. 가다, 가는데 반해, 대 뒤에 에, 대에 반해 해도 모두 괜찮습니다. 먹다, 먹는데 반해. 좋아하다, 좋아하는데 반해. 크다는 에 넣어서 이야기할게요. 큰 데에 반해. 많은 데에 반해. 춥다, 추운 데에 반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돼요. 자, 나라이다 이야기하죠. 나라인데 반해. 책인데 반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반해, 반하다 나오니까 반대인 것을 이야기해요. 자, 이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키가 작다 이야기했어요. 나는 키가 작다. 하지만 나는 힘이 세다 이야기했어요. 하지만을 이야기했네요. 반대니까. 다음은 두 번째. 나는 똑똑하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다. 나는 똑똑하다.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해요. 똑똑해요. 하지만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아요. 점수가 좋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네요. 자, 언니와 동생이 있습니다. 언니는 생머리이다. 머리카락이 여러분 이렇게 얼굴이 있으면 머리카락이 쭉 구부러지지 않은 머리카락을 생머리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요. 하지만 반대로 동생은 곱슬머리이다 이야기해요. 곱슬머리는 머리가 꼬불꼬불한 것을 이야기해요. 머리가 꼬불꼬불꼬불꼬불. 되게 비오는 날 꼬불꼬불하죠. 파마하지 않아도 꼬불거리는 머리. 이런 머리를 곱슬머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생머리, 곱슬머리. 자, 언니는 생머리이다. 하지만 반대로 동생은 어때요? 곱슬머리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렇게 앞하고 뒤에 사실이 서로 반대예요. 아니면 두 가지가 다른 점이 있어서 다른 점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대조하다라고 이야기하죠. 앞과 뒤의 사실이 서로 반대되거나 서로 다른 점을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사용을 합니다. 자, 이 책은 어휘가 많아요. 하지만 문법은 적어요. 자, 이 책은 어휘가 많은 데에 반해 문법은 적은 것 같아요. 그럼 어휘가 많다를 두고 문법이 많은가 적은가를 생각을 했습니다. 이 책은 어휘가 많다, 문법은 적은 것 같다. 아이고, 문법은 많다가 아니라 어휘는 많아요. 어휘는 많아. 그래서 문법하고, 아니, 어휘하고 그것을 비교합니다. 어휘는 많아요. 하지만 그것과 비교하면 문법은 많아요. 적어요? 적어요. 그러니까 어휘보다 문법이 적은 거예요. 기준이 어휘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두 가지가 반대되거나 서로 다른 내용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사람 나는 키가 작아요. 하지만 힘이 세요. 나는 키가 작은 데에 반해 힘이 세다. 나는
키가 작은 데에 반해 힘이 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나는 똑똑한 데에 반해. 그런데 성적이 좋지 않다. 그런데 없어도 되겠네요. 나는 똑똑한 데에 반해 성적이 좋지 않다. 우리 보통은 똑똑하면 성적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지만 이 사람은 똑똑한 데에 반해 성적이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성적이 좋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음, 언니는 생머리예요. 생머리인데에 반해 동생은 곱슬머리이다. 한 명은 생머리, 한 명은 곱슬머리. 보통 이렇게 반대로 이야기하죠. 언니는 생머리인데 반해 동생은 곱슬머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괜찮죠? 자, 지수는 늘 1등을 하는 데에 반해 승규는 늘 꼴등만 합니다. 지수는 항상 1등인데 승규는 마지막 꼴등이에요. 두 개 반대죠. 이럴 때 지수는 1등을 하다 하는 데에 반해 승규는 어때요? 늘 꼴등만 합니다. 다음 두 번째. 물가는 계속해서 오르는 데에 반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다. 물가는 계속해서 오릅니다. 하지만 반대로 월급은 오르지 않고 있어요. 세 번째, 아버지는 늘 무서워요. 늘 무서운데 반해 어머니는 늘 따뜻해요. 무서운 사람, 따뜻한 사람, 성격이 반대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고요. 그 식당은 가격은 비싼데 그거에 반해서 서비스는 별로예요. 가격을 생각했을 때 가격이 비싸요. 우리 가격이 비싸면 맛도 좋고 서비스도 좋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 식당은 그 식당은 가격은 비싸. 하지만 그것과 비교하면 서비스는 별로예요. 그 식당은 가격은 비싼 데에 반해 서비스는 어떻습니까? 서비스는 별로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새 직장은 어때요? 이야기했어요. 새 직장은 어때요? 하니까 월급이 많아요. 좋네요. 그런데 하지만 어때요? 업무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바꿔서 이야기할게요. 월급이 어떻습니까? 많은 데에 반해 업무 시간 어떻다고요? 업무 시간이 길어요. 근데 뭐 월급이 많으니까 길 수도 있죠. 하지만 보통 우리 9시부터 6시까지 약속한 시간을 지켜야 하니까요. 월급은 많지만 업무 시간이 길어요. 월급이 많은 데에 반해 업무 시간이 길어요. 그러면 이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어휘가 많아요. 하지만 어휘와 비교했을 때 어때요? 문법이 적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하죠? 이 책은 어휘가 많은 데에 반해. 그래서 어휘가 많은 데에 반해 문법이 어때요? 문법이 적어요. 또 설명이 적어요. 그럼 설명은 적습니다. 하지만 설명이 적은 데에 반해 반대로 이야기할 것은 그림이 많아요. 설명은 적지만 그림은 많아요. 설명이 적은 데에 반해 그림이 많아요. 다음, 도움이 되는 책이에요. 도움이 되는 데에 반해 어때요? 내 생각에 책값은 좀 비쌉니다. 이렇게 하죠. 도움이 되는 데에 반해서 그 기준을 생각하면 책값은 조금 비싸다. 책값은 좀 비싼 것 같아요. 혹은 비싼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 좋겠죠. 그러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새 직장은 어때요? 새 직장은 월급이 많은 데에 반해 업무 시간이 길어요. 두 번째. 이 책은 어휘가 많은 데에 반해 문법이 적어요. 하지만 또 설명이 적은 데에 반해서는 그림이 많아요. 비교하니까 는 이야기하면 되죠. 또 도움이 되는 데에 반해 좀 비싸다. 비싸요. 비싼 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되겠네요. 오늘 첫 번째 시간은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수고 많았어요.